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면서 발생하는 그 버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섯은요, 크게 식용버섯하고 독버섯 이렇게 큰 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용하게 되면 한 12종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해 준 버섯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야생에서 우리가 그 공식화되지 않은 버섯들도 많이 이래 먹는 버섯들이 있잖아요. 그런 버섯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버섯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한 2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2종 이렇게 공식적으로 식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것은 뭐예요? 뭐 양송이 계열, 큰 양송이 아니면 그 다음에 새송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뭐 이 정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산약초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송이버섯이라든지 산에 가면 계암버섯 이런 것들, 뽕나무 무치, 뭐 이런 종류들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용하고, 그 다음에 독 있는 독버섯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3,000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산에 가게 되면, 여러 종류의 버섯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버섯은요, 여러분들 채취에다가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버섯 종류들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 있고요, 또 약한 독을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섯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버섯은 우리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은 무조건 독이 있어요. 그런데 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섯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상황버섯 뭐 이러면 그거 암에 좋은 버섯이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섯에서는 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독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암 세포가 확장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버섯의 독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모든 버섯은 독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버섯 종류도 연구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표고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고버섯 하면은 원목 재배를 한다고 볼 때 주로 이제 참나무 종류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 중에 우리 밤나무들 흔하게 많이 보죠. 밤나무도 가능합니다. 밤나무도 우리 표고버섯 재배 가능해요. 원목 재배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번나무도 가능합니다.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버섯을 좀 구경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벚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제가 요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는 거 올해 3월 29일 날 제가 원목에 접종한 표고버섯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오진 않았죠. 근데 여기 나온 게 보이죠. 우리가 이거 나온 게 보입니다. 그죠? 자, 버섯은요,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버섯 자체는 대부분이 95% 이상이 사활기생입니다. 사활기생이라는 것은 죽은 동식물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버섯이 커가거나 번식을 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활기생물도 있어요. 생활기생하는 그 버섯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사활기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특성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큰 나무가 있고 직경 15에서 20cm 정도 되는 나무가 있고, 요건 직경 10cm 미만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건 가지들입니다. 제가
가지도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원목을 이렇게 하나를 이제 이 원목을 절단해서 나무 자체를 절단해서 제가 원목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지 쪽의 원목에서는 이렇게 버섯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가지 쪽의 나무가 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빨리 부식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사월기생이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사월기생이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종균이 활성화돼서 성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버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런 나무들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수명이 짧겠죠. 대신에 빨리 썩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재배하기보다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 버섯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공부해도요 버섯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먹는 버섯이다 안 먹는 버섯이다 말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리뷰하는 거는 저 역시도 조금 좀 상가하는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먹는 버섯 하면은요 우리가 야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계안버섯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말로는 뭐 굴쿠버섯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뽕나무 부치라는 버섯이 있고요. 그다음에 뽕나무 버섯 하면 느타리 버섯이잖아요. 느타리 버섯들이 이제 뽕나무 같은 되게 이제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갓버섯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 갓버섯 중에 이제 연하게 되는 큰 갓버섯은 한 30cm 가까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올해도 그거를 채취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돼요. 그거는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게 비슷하게 생긴 갓버섯이 또 있어요. 근데 큰 흰갓 버섯이라는 것은 거기 줄기를 보면 뱀 문양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하얀 내려 있는 것은 드시면 안 돼요. 그건 독성 있는 버섯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버섯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쌀이버섯 같은 것들 있잖아요. 쌀이버섯은 그거는, 주로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그런 독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먹게 되면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꼭 울려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쌀이버섯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섯 이외에는 드실 때는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에 가면 아주 엄청 많이 보이는 운지들입니다. 운지. 이건 운지 이래서 이제 조금 시커멓다라는 얘기겠죠. 이 운지. 그다음에 얘는 황운지. 운지가 이제 노랗죠. 얘네들 이제 오래되면 이런 형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요. 이것도 항암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얘네들은 대신에 독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운지든지 간에 운지 쪽에는 그렇게 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실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크는 것들은 독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운지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버섯이든지 간에. 그 운지 같은 거는 우리가 산에 가게 되면 살짝 채취해다가 물에다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우려서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운지 같은 거는 크게 독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제가 원목에다가 이렇게 접종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버섯 종류는요, 대부분이 20도를 넘어서게 되면 얘네들이 대부분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휴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얘네들이 큰 성체로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나무를 왜 보시게 되면 요게 균사가 이렇게 활달하게 이제 활성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균사를 표고버섯 균사를 묻혀놓은 게 아니에요. 이 동그랗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제가 이렇게 균사를 접종을 시켰던 건데
이렇게 그 균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균사가 활성화된다는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작년도에 제가 1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히 그 온도가 높은 부분이라 날씨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버섯이 발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표고버섯 나무를 관리할 때는 원목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그 얘네들이 너무 물을 계속 줘도 안 되지만 너무 마르게 해도 안 됩니다. 마르게 하면은 균사가 죽는 것은 아니는데 얘네들 활성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물 주는 것을 항상 그렇다고 물을 많이 줘서 항상 젖어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말랐다가 다시 어느 정도 그 좀 너무 마른 거다 싶으면 그때 물을 한번 주고 이런 형식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물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주고 또 어느 정도 마르다 싶으면 또 물을 주고 이런 게 가장 버섯 재배에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봄, 가을에서 이렇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표고버섯을 보면은요 봄, 가을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름용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종균에 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재배해 보니까 여름에 그렇다고 나오는 것도 그래 뭐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주로 이제 봄, 가을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봄, 가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건 뭐 크게 의미가 없더라. 버섯 봄, 가을용이든 뭐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더라. 물론 뭐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 종균을 그렇게 명명할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느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종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거의 뭐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안 나올 땐 안 나오고 나올 땐 나오고 여름에 특이하게 뭐 많이 나오거나 이렇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버섯을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채취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거는 절대 채취하지 마세요. 가지고 온들 집에 와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버섯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버섯은 독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꼭 먹어야 되는 버섯만 제가 볼 때는 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미스마트팜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